봄이 오기 직전의 공기는 언제나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다. 아직 차갑지만 그 차가움 속에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고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강우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런 공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작은 출판사였다. 대형 출판사들이 즐비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15년을 달려왔다.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32살이었고 이제 그는 47이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도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출근길일 것이고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걷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우진은 문득 궁금해졌다.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편집부 차장인 윤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12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강우진이 회사를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입사했으니 거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다. 대표님, 이번 분기 출판 기획안입니다. 윤서연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는 문득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12년. 그녀는 이 회사에서 12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얻었을까? 서연 씨, 강우진이 불렀다. 윤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는지 윤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강우진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특별히 하나를 꼽기는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서연 씨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행복한가요? 윤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것은 당혹감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어떤 복잡한 감정의 혼합처럼 보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우진은 알 수 없었다.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득 궁금해져서요. 우리가 함께 일한 지 12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작 서연 씨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소리들이 묘하게 크게 들렸다.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불행하지는 않아요.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행복하냐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만족하나요? 지금의 삶에 만족.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우진도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과연 그들 중 몇 명이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을까? 대표님은 만족하세요?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윤서연의 반문에 강우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질문을 회피해왔다. 회사를 유지하는 것,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는 것, 출판 일정을 맞추는 것.
그런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강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비슷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한지도 확신할 수 없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닌.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감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이해와 연대감 같은 것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다. 강우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낮에 나눈 대화를 계속 생각했다. 윤서연의 표정,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단어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직원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저 회사라는 기계를 돌리기 위한 부품처럼 여겨졌고, 그들의 내면이나 감정, 꿈이나 고민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는 무엇을 만들어 왔을까? 성공적인 회사? 안정적인 수익? 그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들은 성장했을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소비했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강우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출판사를 시작할 때 그가 꿈꿨던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좋은 책을 만들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치를 나누는 것. 그것이 그의 초심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초심은 흐려졌고 생존과 유지라는 현실적인 목표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강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사무실은 묘한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각자의 책상, 컴퓨터, 쌓여있는 서류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군가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우진은 오늘부터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해야 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바라보는 것,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들의 꿈과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작점일지도 몰랐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첫 출근자가 도착한 것이다. 강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직원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아니, 달라지게 만들어야 했다. 회사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되었다. 오전 9시가 되면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각자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간간히 나누는 짧은 대화들.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다. 강우진은 그날부터 직원들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항상 조용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 거의 말없이 일에 집중했고 점심시간에도 대부분 혼자 식사를 했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도 않았다. 강우진은 이제야 궁금해졌다. 그녀는 왜 그렇게 조용한 것일까? 원래 그런 성격인 것일까?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변한 것일까? 디자인팀의 박민재는 달랐다. 그는 입사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신입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만들 때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자신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열정에 미세한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우진은 느낄 수 있었다. 박민재의 제안은 자주 기각되었고 그의 디자인은 종종 수정 요청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이 스쳤지만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마케팅팀의 최은지는 가장 활발한 직원이었다. 그녀는 입사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성공적인 캠페인을 이끌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참신했고 실행력도 뛰어났다. 하지만 강우진은 최근 그녀가 자주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여전히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지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편집팀의 막내인 한지수가 있었다. 그는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서툴러 보였다. 교정을 보다가 실수를 하기도 했고 마감 일정을 놓칠 뻔한 적도 있었다. 선배 직원들이 그를 따끔하게 지적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강우진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 자신은 직원들의 겉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일을 잘하는지, 실수를 하는지, 성과를 내는지, 그런 것들만 평가했지 그들이 내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강우진은 윤서연을 다시 불렀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책상 앞에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강우진이 말했다. 윤서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저번에 나눈 대화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우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일한 지 12년이 됐는데 저는 서연 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 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윤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서연 씨는 왜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질문 속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윤서연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우진은 긴장했다. 어쩌면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혹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처음에는 책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윤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좋은 원고를 발굴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운 작가를 만나고 원고를 읽고 편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글쎄요. 여전히 책은 좋아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윤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하였다. 오랜 시간 키보드를 두드리고 종이를 넘기고 펜을 쥐어온 손이었다. 1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다르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나이는 들었죠. 경험도 쌓였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이해하는 세계는 1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이 좁은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강우진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12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정체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다기보다는 아쉬운 거죠. 저는 12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 제가 진짜로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은 능숙해졌을지 몰라도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잘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강우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윤서연이 이 회사의 중추라고 생각했다. 그녀 없이는 편집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의 성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우진이 물었다. 무엇이 서연 씨를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점을 접해야 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건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대표님도 바쁘시니까요. 회사를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개개인의 성장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강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회사의 성장에만 집중했지 직원들의 성장은 그들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그날 밤 강우진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인 이준호를 만났다. 이준호는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이준호가 말했다. 회사 일이야? 응. 직원들에 관한 거야. 강우진이 대답했다. 나는 그동안 회사만 키우는 데 집중했어. 매출, 수익, 안정성. 그런 것들만 생각했지.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 직원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사람을 키운다는 게.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해?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은 있지. 정기적인 교육, 로테이션,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 물론 그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려고 노력해.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맞아.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표 개인의 철학과 태도가 더 중요해. 너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느냐가 회사 전체의 문화를 결정하는 거야. 강우진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월급을 주는 것 이상이어야 해. 물론 적정한 보상은 기본이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직원들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들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줘야 해. 그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이네. 쉽지 않지. 그리고 정답도 없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 자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술집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고민과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준호야. 강우진이 입을 열었다. 나는 1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뭘 만들어 온 걸까? 좋은 책들을 만들었잖아. 의미 있는 일을 해왔고. 그건 맞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그들은 행복했을까? 이준호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다.
우진아, 완벽한 회사는 없어. 완벽한 리더도 없고, 중요한 건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너는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음 날 강우진은 박민재를 불렀다. 박민재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우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요. 민재 씨, 디자인 일은 재미있나요? 박민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네, 재미있어요. 저는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이던데 무슨 고민이 있나요? 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제 디자인이 자주 수정되잖아요. 물론 그게 당연한 과정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제 아이디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제가 새로운 스타일을 제안하면 대부분 너무 실험적이라고 거절당해요. 안전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도 이해는 해요. 출판사니까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제 창의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강우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반성했다. 그는 박민재의 디자인을 평가할 때 항상 안정성과 시장성을 우선시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박민재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민재 씨가 정말 하고 싶은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박민재의 눈이 반짝였다. 저는 좀 더 대담한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요. 그런 디자인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우리 출판사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프로젝트에서 민재 씨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물론 리스크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리스크는 제가 감수할게요. 박민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재 씨가 왜 그런 디자인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단순히 실험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물론이죠. 제가 충분히 설명드릴게요. 박민재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강우진은 다른 직원들과도 하나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최은지와는 그녀의 피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은지는 자신이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강우진은 업무량을 조정하고 다른 팀원들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한지수와의 대화에서는 그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우진은 그에게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해주었고 더 자유롭게 질문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변화들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회사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회의 시간에 더 많은 의견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연이 강우진을 찾아왔다. 대표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건 어떨까요? 출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배우고 그걸 우리 일에 적용해 보는 거죠. 강우진은 그 제안에 즉시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매달 한 번 직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했고 참석 후에는 배운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직원들은 낯선 변화에 조금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것을 열정적으로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겨났다. 강우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한다. 강우진이 시작한 새로운 시도들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편집팀의 선임 에디터인 김영수였다. 그는 회사에서 8년을 일한 베테랑이었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 대표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강우진의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다. 무슨 뜻인가요? 외부 강연에 참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본업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마감은 자주 늦어지고 실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우진은 그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최근 몇몇 프로젝트에서 마감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박민재 씨가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작업 시간이 이전보다 2배 이상 걸리고 있어요. 그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의 퀄리티는 어떤가요? 퀄리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만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강우진은 김영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그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다. 출판사는 결국 비즈니스였고 효율성과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영수 씨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게 확실한가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리스크 없이는 성장도 없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이 어려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나가면서 문을 조금 세게 닫았다. 그날 밤 강우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다. 김영수의 지적은 정당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현실적인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최은지가 진행하던 마케팅 캠페인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그것이 대담한 도전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책의 판매량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은지는 크게 좌절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표정도 어두웠다. 강우진은 그녀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 은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손해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시도한 방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건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최은지는 고개를 들어 강우진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패했는데도?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최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은지 씨가 감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은지 씨가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준 것에 대해.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다. 몇몇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변화가 좋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영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무모한 시도들이 결국 회사를 망치게 될 거라고요. 그의 말은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점점 두 진영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변화를 지지하는 쪽과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쪽. 그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강우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회사는 더 분열되었고 직원들은 더 불안해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연이 강우진을 찾아왔다.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윤서연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다. 대표님이 시작하신 변화들, 저는 그 의도를 이해해요. 그리고 지지해요. 하지만 지금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성급했다기보다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혼자 결정하고 시행하셨죠. 강우진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윤서연의 지적이 정확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직원들 전체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대표님의 생각을 설명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 방향을 정해가는 거예요. 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조언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강우진은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여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회사 분위기가 나빠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제가 이런 변화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책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저는 실수를 했어요. 제 생각만 앞세우고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어요. 변화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 저는 그걸 혼자 하려고 했죠. 김영수가 손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영수 씨. 대표님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잖아요. 실험적인 시도도 좋지만 그게 계속 실패한다면 회사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함께 균형점을 찾읍시다. 안정적인 프로젝트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적절히 배분하고 각각에 맞는 자원과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 듣고 싶어요. 박민재가 말했다. 저는 대표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요. 비록 시간이 더 걸렸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은지도 말을 보탰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는 아팠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도전 자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지수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큰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 분위기가 예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질문하기도 편하고 실수해도 크게 혼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의견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의견은 변화를 지지했고 어떤 의견은 신중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그 끝에 직원들은 몇 가지 합의점에 도달했다. 첫째, 새로운 시도는 계속하되 전체 프로젝트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각 프로젝트마다 명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셋째, 실패했을 때는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다. 강우진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윤서연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가려다 멈춰서서 강우진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오늘 좋았어요. 뭐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희 의견을 진심으로 들으신 것.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가 조언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님이 변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고 강우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회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전체 직원 회의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졌다. 물론 여전히 의견 충돌은 있었고 완벽한 조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박민재가 작업한 새로운 스타일의 책이 출간되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온적이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독자층에서 호응이 좋았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못했지만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최은지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의 새로운 캠페인은 조심스러웠지만 착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한지수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제법 믿을 만한 편집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영수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완전히 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는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강우진은 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김영수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만족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윤서연에게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멘토링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강우진은 그녀의 변화에서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강우진과 윤서연은 점심을 함께하게 되었다.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요?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요. 윤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저도 느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요즘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게 도움이 된 건가요? 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후배들에게 설명하면서 제 생각도 정리되고 그들의 질문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대표님. 윤서연이 강우진을 바라보았다. 감사해요. 뭐가요? 저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요. 저는 12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제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스스로를 정체시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대표님이 변화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회사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저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우진은 그녀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서연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식당 밖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활기찬 풍경이었다. 대표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대표님은 왜 이런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강우진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그냥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15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지 사람을 키우는 건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사실 저도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대표님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강우진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푸른색.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강우진은 대학 친구 이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우진아, 요즘 어때? 잘 지내. 넌? 나도 잘 지내.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서 전화했어. 저번에 만났을 때 고민이 많아 보이던데 그 후로 어떻게 됐어? 강우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많은 일이 있었지. 시행착오도 많았고. 하지만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예전에는 직원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만 보였어.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라는 사람이 보여. 그들의 고민, 꿈, 가능성 같은 것들. 오, 많이 변했네. 변했다기보다는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회사 전체를 바꾸고 있어.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나도 기쁘다. 준호야, 너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야?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글쎄, 나는 사실 그걸 자주 느끼지 못해. 대기업은 시스템이 크다 보니까 내 영향력이 제한적이거든. 하지만 가끔 내가 멘토링한 후배가 성장하는 걸 볼 때는 기분이 좋더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렇구나. 왜 넌? 저도 비슷한 것 같아. 직원들이 변하는 걸 볼 때, 그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고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는 걸 볼 때, 그게 가장 보람 있어. 그럼 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리더의 역할이 그거잖아. 사람을 키우는 거. 전화를 끊고 강우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강우진은 문득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고민과 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강우진의 역할은 그들이 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박민재가 강우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박민재는 조금 들뜬 표정이었다.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물론이지. 말해봐. 박민재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우진은 그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아이디어는 참신했고 실행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봅시다. 박민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민재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지금 행복한가요? 이 일을 하면서. 박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박민재가 사무실을 나가고 강우진은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이라는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우진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윤서형과의 대화, 이준호의 전화, 박민재의 방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는 것이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대화, 작은 시도, 작은 배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1년이 지났다. 회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다.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직원들은 더 이상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제안하고 도전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으며 배워나갔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매출도 조금씩 증가했다. 극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평판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강우진의 출판사는 참신한 시도를 하는 곳, 젊은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우진은 한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회사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지원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여기는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우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추구해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박람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강우진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였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고 그 실패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은 리더십의 본질이었다. 리더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때로는 앞에서 이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강우진은 다시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다. 윤서연이 강우진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강우진은 보고서를 받아 훑어보았다. 수치들은 긍정적이었다. 좋네요. 모두가 노력한 결과네요. 네, 그런데 대표님. 뭐죠?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외부와도 나누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작은 세미나를 열거나 다른 중소기업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강우진은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면서 우리도 다른 곳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인지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렇게 합시다. 서연 씨가 주도해서 진행해 보시겠어요? 윤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요? 네. 서연 씨가 이 아이디어를 냈으니까요. 그리고 서연 씨가 이 변화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윤서연이 사무실을 나가고 강우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나뭇잎들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다.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변화의 계절이었다. 며칠 후 강우진은 김영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 영수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영수 씨가 안정적인 프로젝트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역할이 정말 중요했어요. 김영수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모두가 실험만 하면
회사가 위험해지잖아요. 영수 씨 같은 분이 기반을 단단히 다져주셔야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처음에 대표님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한 혼란만 일으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의미가 있었네요. 회사가 더 활기차졌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수 씨.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김영수가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조금씩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보수적으로만 살아온 것 같아요. 물론 제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게요. 강우진은 김영수의 손을 잡았다. 충분해요. 영수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강우진은 전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조용한 식당에서 맥주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게 2년 전인데요. 그때와 지금이 정말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실수할까봐 항상 긴장했어요. 혼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최은지가 거들었다. 저도 비슷해요. 예전에는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선택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도전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대표님과 동료들이 지지해준다는 걸 알으니까요. 박민재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진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단순히 일을 더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더 넓게 생각하게 되고,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더 자신 있게 표현하게 됐어요. 윤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13년 동안 이 회사에 있었어요. 그동안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난 1년은 특별했어요. 제가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건 대표님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강우진은 직원들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감사해요. 저는 완벽한 리더가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했고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과정을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도하고, 함께 배워나갔어요.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저는 이 회사가 단순히 책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그게 가능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감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회식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우진은 혼자 천천히 걸었다. 밤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15년 전을 떠올렸다.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의 그 설렘과 두려움. 그때 그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꿈,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들은 흐려졌고 현실에 치여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더 큰 꿈을.
단순히 성공적인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꿈. 그 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강우진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리더의 역할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그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곳이다. 그것이 진정한 회사의 가치다. 글을 다 쓰고 강우진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강우진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나둘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강우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 각자가 소중한 존재였다. 각자의 꿈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윤서연이 강우진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아까 제안드린 세미나 건인데요. 다른 출판사 몇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좋네요.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쯤 첫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 씨,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윤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곳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 그게 우리 모두를 더 성장하게 할 거예요. 그날 오후 강우진은 이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잘 있어? 응, 잘 지내.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갑자기 왜? 내가 저번에 해준 조언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데?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고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인 것 같아. 리더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아. 그게 뭔데? 사람을 키우는 거야. 단순히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우진아, 넌 정말 좋은 리더가 됐구나. 나도 너한테 배워야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잖아. 아니야. 진심이야. 대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시스템에 의존하게 돼. 하지만 넌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 그게 진짜 리더십이야. 전화를 끊고 강우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박민재가 흥분한 표정으로 강우진을 찾아왔다. 대표님, 제가 디자인한 책이 상을 받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젊은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모전이었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강우진은 진심으로 기뻤다. 정말 축하해요, 민재 씨.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민재 씨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예요. 박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저는 디자이너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강우진은 박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재 씨,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세요. 당신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강우진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15년. 그는 15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았다. 성공이란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성공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로 측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2년이 더 지났다. 강우진의 출판사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곳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성공적인 책들을 출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윤서연이 주도한 세미나는 정기적인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중소기업의 대표들과 직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웠다. 그 모임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서 진정한 학습 공동체가 되었다. 박민재는 디자인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후배 디자이너들을 멘토링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것을 나누고 있었다. 그의 디자인은 여러 상을 받았고 그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최은지는 마케팅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담한 시도를 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녀의 캠페인들은 업계에서 벤치마크 대상이 되었다. 한지수는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었다. 그는 능숙한 편집자가 되어 있었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잘 이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입사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후배들이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김영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고 그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강우진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거기서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서현이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저희 회사가 올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됐어요. 강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좋네요. 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특히 성장 기회와 회사 문화 부분에서요. 그건 우리 모두의 공로예요. 서연 씨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든 결과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윤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결혼해요. 강우진은 놀라면서도 기뻤다. 정말요? 축하해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초대장 드릴게요. 당연히 가야죠. 정말 축하해요, 서연 씨.
전화를 끊고 강우진은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사람들의 삶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그들은 이 회사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이 그들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다. 그렇기에 회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그 성장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강우진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지만 몇몇은 아직 남아 일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들 옆을 지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출판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신입 편집자가 작성한 기획안이었다. 아직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강우진은 메모를 남겼다. 부정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격려와 함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메모였다. 그는 이 신입 편집자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강우진은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서면서 그는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사무실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내일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강우진은 생각했다. 자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어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이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강우진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원들과 함께 나눌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것이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사람은 혼자서는 성장하기 어렵다. 함께할 때, 서로를 믿을 때, 서로를 지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순히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성숙이다. 리더의 역할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다.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고, 때로는 옆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리더 자신도 성장한다.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할 때 구성원들도 건강해진다. 강우진은 이제 잠들 준비가 되었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시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내일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우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직원들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며.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함께 걷는 그 길 자체가 의미이고 가치이고 삶이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워도.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성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강우진이 배운 진리였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 단지 계속될 뿐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는 또 다른 배움이, 또 다른 성장이,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 것이다. 강우진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가 아니라 기대의 미소였다.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계속될 여정을 향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